20화, 끝나지 않은 밤의 초입에서 1시간 정도 걸려서 백야행 대구지부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리고 두 번째이지만 기억을 더듬어서 자연스럽게 지부 내부에 들어섰다. 문이 열리자 정지윤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는 윤동주를 보며 조금 안도한 얼굴로 말했다. 2일 전에 뵀을 때보다 표정이 좀 돌아오셨네요. 윤동주는 애써 웃었다. 연락 두절 상태에서 이틀이라. 솔직히 실종 경보 전송 직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독감이 너무 지독해서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윤동주는 아직도 아픈 듯 질린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지금은 검사부터 받으러 오신 거죠? 네, 정식 입문 처리도 같이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상태 확인부터 하죠. 그녀는 등을 돌리고 앞서 걸었다. 좁은 복도 끝, 작은 철제문 옆에 달린 문패 하나, 초심자 상태 측정실, 낡은 글씨가 누렇게 바랬다. 윤동주는 멈춰 섰다. 어깨를 돌리며 문을 한번 쳐다보고 옆에 선 정지윤을 힐끗 바라봤다. 여긴 어떤 방입니까? 정지윤은 시선을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초심자 상태 측정실입니다. 그건 봤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태를 측정하는 곳인가요? 그제야 그녀는 고개를 살짝 돌렸다. 그 특유의 사무적인 어조로 말을 잇는다. 백야행은 입문자라도 감흥 이상이나 위험 반응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합니다. 여긴 감흥 반응, 기력, 감정 흔들림, 이상 기식 유무 등을 간단한 장비로 측정하는 곳이에요. 윤동주는 말없이 그녀를 쳐다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귀신 보일 사람인지 미쳐버릴 사람인진 미리 본다. 이 말이죠. 그렇게 표현해도 무방하긴 하죠. 그녀는 문을 먼저 열었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하얀 스캐너와 리더기가 줄지어 설치된 방.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 반응 없으면 금방 끝나요. 그 이상이 뭔지 모르니 그게 더 무섭네요. 윤동주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안으로 들어섰다. 정지윤이 리더기를 들고 다가오자 윤동주는 먼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참고로 양쪽 팔에 문신이 있습니다. 정지윤이 눈을 깜빡이며 그를 바라봤다. 양쪽 다 있습니까? 네, 왼쪽은 오래된 기호 문양 같은 거고 오른쪽은 용 모양입니다. 둘 다 그냥 멋으로 한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리더기를 조정했다. 알겠습니다. 비감흥 문신이면 스캔에는 거의 영향 없어요. 혹시라도 오작동 뜨면 무시하겠습니다. 윤동주는 검사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정지윤은 먼저 왼팔을 스캔기 위에 올려달라고 했다. 윤동주는 아무 말 없이 왼팔을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팔 안쪽에는 길게 이어진 고대 문자 문양들, 칠혼 기록경의 가문각성 문양이 전묘화처럼 얇고 희미한 회색 선들로 줄지어 있었다. 이건 독특하네요. 정지윤은 기계를 천천히 이동시키며 스크린을 유심히 들여다봤다. 기기에서 반응음이 잠깐 올라왔다. 하지만 수치는 거의 미동도 없었다. 감흥파동 수치는 0.03, 오차 범위 내. 기계는 거의 반응 안 하네요. 문양이 감흥을 차단하거나 그냥 비감흥성 문신인 것 같아요. 윤동주는 속으로 짧게 웃었다. 그렇겠지. 이게 반응했다간 방이 날아가겠지. 다음은 오른팔. 윤동주는 소매를 거두며 말했다. 이건 용입니다. 좀 징그러워요. 검은 이무기 문양이 팔뚝을 따라 비늘처럼 얽혀 있었다.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전체적으로 기계 감지엔 너무 정교해서 오히려 자연스러운 문신 같았다. 정지윤은 오른팔에도 리더기를 가져다 댔다. 기계는 처음엔 무반응이었지만 한 구간 이무기의 목 주변을 지나자 작게 삐 하는 경고음이 떴다. 윤동주는 속으로 숨을 죽였다. 정지윤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오작동이네요. 회로 간섭 값이 살짝 튄 것 같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이번엔 반응 없었다.
역시 첫 반응은 센서 오차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비감흥 상태입니다. 좋네요. 살면서 처음으로 정상이란 소리 듣는 기분입니다. 그녀는 리더기를 치우고 모니터의 검사 결과를 정리했다. 검사는 끝났다. 입문 등록을 마치고 나온 윤동주는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익숙한 회색 복도 끝 휴게실로 향했다. 2일 전에도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땐 구경하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등록된 사람이었다. 자판기 앞에 섰다. 기억의 의존의 버튼을 눌렀다. 컵이 내려오고 따뜻한 액체가 고였다. 윤동주는 그걸 들고 창가 쪽 의자에 앉았다. 창문은 없다. 하지만 그곳엔 빛이 있었다. 결계광이 천장에 박혀 햇빛처럼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오후 2시. 그는 커피 대신 감흥차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은 없었고 미묘하게 입안에 남는 감초향. 옌팔은 조용했다. 칠온 기록경의 문양은 감흥기 없이도 때때로 흐릿한 감정을 잡아냈지만 지금은 그저 숨죽인 벽지처럼 잠잠했다. 오른팔도 마찬가지였다. 이무기의 비늘은 가만히 있었고 검의 형상은 꿈속에 묻은 환상처럼 흐릿했다. 지금은 쉬는 시간이다. 그는 등받이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다. 오늘 오후 백야행이란 조직이 왜 생겼는지, 무엇을 맡고 있고 자신이 여기에 왜 오게 됐는지를 공식적으로 듣게 될 것이다. 그건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짓는 첫 강의였고 그 안엔 말하지 않은 진실도 들어있을지 몰랐다. 윤동주는 휴게실에서 일어나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복도 끝 넓은 자동문 앞에는 입문자 기본교육 오후 2시 시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다. 문이 열리자 웅장하고 깔끔한 반원형 강당이 드러났다. 높은 천장, 반사 없는 흑색 바다. 정면에는 감정공명 차단막이 빛없이 펼쳐져 있었다. 스크린 위에는 백야행 로고와 함께 입문자 교육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이미 여러 입문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운동복, 캐주얼 복장, 한복 스타일을 변형한 특이한 차림까지 표정도 다양했다. 긴장한 얼굴, 피곤한 눈, 그저 궁금한 듯한 눈빛도 있었다. 윤동주는 뒤쪽 한 자리에 앉았다. 자신과 비슷한 또래는 별로 없었다. 대부분은 20에서 30대 초반, 가끔 중년 남성도 보였지만 자신처럼 문양을 숨기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강의가 곧 시작될 분위기였다. 좌우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인사하거나 눈빛만 교환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나이도, 체격도, 분위기도 제각각이었지만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방금 입장한 인물 정지윤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지윤은 군더더기 없는 검은 정장을 입고 조용히 단상에 섰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으며 말 하나하나가 훈련장의 공기를 가볍게 흔들었다. 이 자리에 선 여러분은 백야행의 입문자입니다. 그녀의 눈빛이 조용히 입문자들 사이를 훑었다. 앞으로 4주간 여러분은 여기서 기본 교육을 합니다. 정지윤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훈련장 벽면에 시간표를 가리켰다. 훈련은 주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매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늦어도 안 되고 빠져도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업이 아니라 현장 생존을 위한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정적 속에서 몇몇 입문자들의 손이 펜을 꽉 쥐었다. 윤동주 역시 조용히 자신의 숨을 고르고 있었다. 월요일은 기본 교육입니다. 호흡법,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백야행의 규율을 몸에 새기게 됩니다. 화요일은 1단계 교육. 기초 무술과 무기를 잡고 처음 움직이는 날이 될 겁니다. 수요일은 2단계 교육. 결계 작동법, 부적 사용법을 배웁니다. 목요일은 3단계 교육. 직접 귀신, 악령, 잔재 존재와 마주할 실전 훈련입니다. 실전은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정지윤은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 금요일은 개인 정비 시간입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스스로 복귀하고 수련할 시간입니다. 백야행은 자유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 자율에는 항상 책임이 따라붙습니다. 말을 마친 정지윤은 고개를 숙였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끝이 없는 밤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정지윤이 무표정한 표정으로 인사를 하면서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흰 셔츠에 회색 조끼를 입은 강사가 무대 위로 올라왔다. 정식으로 입문자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백야행 본부 기초관리국 소속 정무학 과장입니다. 그는 50명의 입문자들을 천천히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몸을 담게 될 백야행은 단순한 특수조직도 비밀군도 아닙니다. 우린 오래된 흐름에 응답해온 이들이고 그 뿌리는 상고시대에 있습니다. 홀 안의 조명이 낮아졌다. 스크린에 흐릿한 고대 유적지의 항공사진이 떠오르더니 곧 문자조차 존재하지 않던 시기의 토기와 석검, 피로 번진 암벽화들이 이어졌다. 상고시대. 인류는 언어보다 먼저 정서의 결을 통해 외부와 소통했습니다. 그 흐름은 때로 생명을 일으켰고 때로는 세계를 찢어발겼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스크린을 넘겼다. 이젠 실루엣만 남은 고대 전사들의 형상이 떠오르고 그 뒤엔 형체를 알 수 없는 기류의 파동체들이 물결쳤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 그리고 악마, 괴물, 망령, 이 세상의 모든 틈에서 스며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잠시 침묵이 찾아왔다. 그 말엔 설득이 아니라 경고의 리듬이 섞여 있었다. 백야행은 상고시대의 무명 결계단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름도 남지 않은 자들이 하늘의 울음을 봉인하고 땅의 결을 닫기 위해서입니다. 정무학은 뒤를 돌아 강단에 설치된 결계 패널에 손을 얹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결계 기술, 정서 흐름 분석, 의식의 무기화, 이 모든 건 상고시대에 처음 등장했고 우리는 그 잔향을 계승하고 있는 겁니다. 윤동주는 자리에서 조용히 허리를 곧게 폈다. 왼팔의 고대 문자가 식은 채 숨을 죽이고 있고 오른팔의 용문양은 이따금 뜨겁게 떨렸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그 흐름의 일부가 됩니다. 내면을 단련하지 않으면 그 흐름에 삼켜질 겁니다. 정무학은 단상을 내려오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우린 태어난 게 아닙니다. 선택받은 것도 아닙니다. 견디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조명이 다시 켜졌다. 교육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